반갑게 대받은 박재봉입니다. 제가 4차 산업시대의 전문인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15년 전에 2005년부터 저희들 KPTI의 전문인 선교에 대한 특히 그 유비쿼터스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정보화 시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15년 전부터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KPTI와 관련을 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것처럼 KPTI 제1기로서 수료를 했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전문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고 하시는데 시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를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4차 산업 시대는 전문인 선교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이 어떻게 전문인 선교 시대에 가장 적절한 시대가 되었는지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서 이 4차 산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선교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이 바로 전문인 선교 시대에 적절한 그런 시대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기도했던 내용대로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정말 개척교회를 7군데 하셨는데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때 앞으로 시대에는 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시대가 된다. 그래서 전공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코텍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이노니아 테크놀리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는 회사와 같은 그런 뜻으로 회사를 지금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된 일이 뭐냐면은 IT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배울 내용 중에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법을 가지고 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워터,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무인 운전하는 어라운드 비 이런 것도 개발을 했었고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지하철에 들어가는 스크린도어 제어하는 거라든지 터널 관리, 태양광 발전, 담수화 설비, RO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인 선교 플랫폼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 것인데 거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도 먼 옛날 이야기와 같은 미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듯이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바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쉽게 오리라 생각이 되고 또 바로 선교지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유시대, 유비쿼터 시대라는 말이죠. 유시대와 4차 산업이 무엇인가를 잠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유시대의 전문인 선교는 어떤 것들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 사례에 대해서 선교 기업,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기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순회 선교, 그리고 선교지의 물지원센터, 그리고 또 동력하는 그런 선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333 운동이라든지 또 선교적 교회, 선교에 대한 그런 지금 필요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지금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는 낮고 작은 교회도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문인 선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지구촌 전문인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공유경제와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안 되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4차 산업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고 4차 산업은 왔다고 이야기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약 40%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줌으로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4차 산업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4차 산업이란 것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을 속에서 유비쿼터스라는 시대적인 시대적인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먼저 와서 그거에 따르는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이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면은 4차 산업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약 5,000년 전부터 BC 5,000년 전부터 수렵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과일나무나 곡식이나 고기나 그런 것들을 손으로서 이렇게 채취해서 먹는 그런 시대가 이런 수렵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수렵사회가 약 3,0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농경사회가 사람이 도구를 개발하고 어떤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들로 곡식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농경사회가 오게 됐는데 그때에 또 이 농경사회가 3,000년이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부터 공업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의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생각들을 돌출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역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좀 봤으니까 유비쿼터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입니다. 그 6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N이라고 하기도 하고 6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anyone, 모든 사람, 그 다음에 anywhere,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ny network, 인터넷의 보편화, 그 다음에 any 서비스, any device, anytime. 이것이 유비쿼터스의 기본적인 베이스의 내용입니다.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유비쿼터스 시대의 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산업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산업에는 이 유비쿼터스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스마트 시티라고 했을 때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것들을
인간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티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스마트 워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어떻게 잘 공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려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시대는 이 스마트 시대, 유비쿼트 시대, 4차 산업 시대, 이렇게 혼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비쿼터스 관점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유비쿼터스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선교와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 선교하는 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1차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전기, 18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유비쿼트 사회, 그 가정 속에서 산업사회의 이유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분류해놓은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 산업은 18세기에 전기기관차를 만들어서 그 전기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산업이 하나의 1차 산업의 혁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발견되고 기계가 발견되면서 전기 에너지에 기반한 대량 생산의 혁명이 바로 2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발견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21세기 후반에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3차 산업의 혁명 속에 막바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4차 산업이 이제 시작이 지금부터 되었던 거죠. 이 4차 산업은 이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온라인 세계가 같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 이 시대가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기본적인 것은 뭐 IoT나 CPS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한 거는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왕 마이크 켜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4차 산업의 정의. 시작.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혁명은 물리학, 생물공학, 디지털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말한다. 18세기 초기 1차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로서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블록체인,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 기술, 퀀텀 컴퓨팅, 공유 경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이 중에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겠죠, 그죠? 네. 모두 좀 들어봤었습니까? 네, 좀 들었습니다. 들어본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우리 KPM 고신 선교 포럼 할 때 우리 신경규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놓은 내용 중에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이 DAA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정보화 기술, 3차 산업이 정보화 기술이죠. 그래서 어떤 사물들을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 이것이 정보화 기술이고 3차 산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IoT라고, 그러니까 3차 산업에 있는 6대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IoT 사물 인터넷 하나가 있고요. LBSL에서 공간 정보 디지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공간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거대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빅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oB에서 웨어러블에서 인간과 스마트 기기의 융합을 시키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SNS, 인간의 융합, 촉진 연결망이 되는 네트워크, 이 6가지 기술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화하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회사에서도 IoT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판단하고 해서 새로운 지능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마트 워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은 좀 들어보시면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최적화해서 다시 아날로그로 나타내는 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온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DB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AI가 인공지능이 최적화해서 다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6대 아날로그 트랜스폼인데, 이것이 CPS에서 현실과 가상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거, 3D 프린터로 로봇으로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전강 가상현실 AI나 VR을 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서로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블록체인, 핀테크라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게임화라든지 플랫폼화, 이것이 온라인상에 있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줌을 통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은 이제 TV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거기에 이제 가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TV상에는 온라인상이죠. 가상이죠.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O2O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소위 말하면 그거죠. 어떤 드라마가 있으면은 그 드라마에서 치킨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치킨 냄새가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1, 2년만 지나면은 그 드라마,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치킨을 먹고 있으면은 치킨 냄새를 여러분들이 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봤는데.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오감,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 바로 터치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 가상현실에 있는 온라인상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현실에 있는 물질, 소유, 자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DB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이라는 가상 세계에다가 공유를 시키는 거죠.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공유하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현실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4차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는 4차 산업 시대죠. 그것이 세상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직접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온라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상의 세계에 있는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땅에 나타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어떤 AI와 같은 O2O라는 그 교집합 속에 있는 그 빅데이터, 세상에 말하는 빅데이터와 같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주관하시고 시공을 주관하시고 4차 산업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다고 할 그것은 오로지 시공을 초월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땅에 세상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상의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현실이 다시 가상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내로 왔을 때 이 젊은이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4차 산업을 연구해서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보다도 더 깨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4차 산업이 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초생명사에 우리가 지금 생명도 이 세상에서는 4차 산업 시대에는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유경제, 기술 초융합, 호모모빌리언서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하나의 화두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뇌도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DNA를 개조해서 우수 인자만 공부 잘하는 IQ 200, 300 되는 사람만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런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인간이 대체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두뇌에다가 기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삽입시켜서 그걸 가지고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끔찍한 사회가 정말 빨리 변하는 전에는 300년이라는 이 산업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정보사회라는 게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을 내 평생에 나의 어떤 직업으로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전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직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전문인 선교에서도 옛날의 방식과 그냥 그렇게 됐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겠죠.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전문인 선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오감을 대체하는 것이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해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도록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저희들은 저희 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IoT를 그 스마트 워터라는 곳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장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 선교지에 적용한다면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캐나 같은 데에 그 소들이 많죠, 그죠? 그 소한테 이런 IoT를 칩을 목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이 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관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라라는 칩이 있는데 그 로라라는 칩은 배터리 하나만 들어가도 10년 동안 배터리 교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파가 뭐 15km 반경 내에 다 통신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칩들이 이 로라 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교지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4차 산업 시대의 AI는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마나 데네피질이나 우리의 기억 속에 그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4차 산업의 AI는 클라우드라는 빅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공부하고 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줌 클라우드라는 곳에 다 저장이 되죠. 왜 이것이 여러분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하고 내하고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곳을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그게 저장됐다가 다시 여러분한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그 서버에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전문인 선교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런 사탄막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전문인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슬람권이나 창조적인 접근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곳에 정보들이 다 오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전문인 선교 클라우드, 전문인 선교 플랫폼에다가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전문인 선교 사들이나 전문인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런 이런 데이터가 오픈되는 또 전문인 선교가 그 길이 막히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전두엽, 지능이 우리 사람의 몸에 전전두엽에서 지능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들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4차 산업에는 인공지능이라는 AI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공지능의 로봇이 되고 또 현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간의 욕망을 공진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누굽니까? 웨슬러입니까? 웨슬리의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 연결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4차 산업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혁명과 제조산업이 있을 때에
생존의 욕구가 1차 산업 때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여서 그 생존하는 데에 먹고 사는 데에 풍족함을 누리도록 1차 산업의 목적이 있었고요. 2차 산업에는 전기혁명이 일어나면서 서비스 산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안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2차 산업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에는 이런 지식 정보 서비스에 의해서 사회가 연결되는 욕구, 네트워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캐나다에 만약에 우리가 연결하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가서 옛날에는 직접 만나야만이 캐나다 우리 최교 성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네트워크 SNS가 되고 이 네트워크가 되면서 사회 연결 욕구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것인가? 자기 표현 욕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사회 연결 욕구에 맞춰서 네트워크에다가 연결시켜서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유튜브라는 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인간들은 충족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가야만이 자기 실현이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자기 표현을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하는 거잖아요. 사회 구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모습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의 전문인 선교도 그 방법에 있어서 이 4차 산업에 맞는 방법대로 그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유비쿼터 시대의 전문인 선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마 과목 중에 이런 선교 시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제1의 물결 1800년 동안에 이런 초대교회 선교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해안선 내지 선교 시대가 일어났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종족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비쿼터스를 적용해 보면은 해안선이나 내지 선교 시대는 공간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종족 선교 시대는 시간 선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3의 물결로서 시공을 초월한 선교 시대, 소위 말하면은 유비쿼터스 관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온 그런 근로자들에게 뭐 선교하는 거라든지 그거는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방법을 우리는 택해서 선교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 시대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공을 초월한 시대 땅끝이라는 개념이 애니타임이라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적인 개념이 적용되는 그런 개인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이 땅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는 그날이 땅끝이 된다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니타임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간 초월적인 개념, anywhere라는 거, 이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플로적으로 이것이 되고 난데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되고 땅끝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인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any network,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사이버 시대에는 수평적인 신앙에서 수직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ny device, 모든 재능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가 선교에 사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사랑이 저는 이 모든 힘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자포탄 같은 것은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라는 게 있어서 엄청난 우라늄이 한번 폭발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근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안에 또 핵이 있는데, 과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까? 아무리 물리 학자로서 이렇게 봐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는데 모든 힘의 원천,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음식이나 그런 영양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힘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개념으로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인 선교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전문인 선교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모든 삶을 거기에 바치죠. 그래서 의사의 자격증을 따잖아요. 어떤 전문인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역시 그 운동 전문가들은 모든 것들이 운동에만 신경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은 모든 삶이 전문인 선교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사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오락,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들, 내 가족, 내 비전, 내 회사,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인 선교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밥을 짓더라도, 주부들은 밥을 하더라도 전문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은 이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를 하는 사람은 IT 기술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은 내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 기술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돌출해내는 사람, 그것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전달될 때에 이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문인 선교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인 선교 기업이라 해서 알로벨리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기업, 창의적 접근으로 선교적 돌파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유형은
하늘나라 상급이 되도록 운영하는 그 회사가 바로 선교기업이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3명이 그 자본을 내서 이 회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뭐 선교지에 갖다 주는 역할만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선교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알로벨리 화장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업 중에 산돌바이오라는 탄소 매트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대에는 이 탄소가 모든 그 제2의 우리가 먹고 있는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이식하는 뭐 글래핀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탄소가 이 철강보다 100배 더 강하고 여러 가지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 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더 탄소 쪽에 한번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시대에 탄소가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직업이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선교지 물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목적은 선교사와 선교 지역의 물 관리에 관한 기술을 강의해주고 또 선교사들이 건강과 선교 지역에서 물 관리를 해서 복음 및 위생에 기여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경대학교 환경공학과 남부산교회 장로님 되시는 이병 교수하고 정상기 선교사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이종식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지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선교지에 어떻게 간단하게 물을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선교지에 공급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중에는 그 베트남에 있는 것들 중에 베트남에 어부들이 많아서 고기 잡아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담수화 설비 배에다가 하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그 이런 바닷물을 가지고 정화시켜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일반 그런 물들을 그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작은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공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훈련 받아서 KPTI에 훈련 받아서 나가신 분들 중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시지 않던 이런 전문인 선교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그런 전문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은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께서의 축복이 하늘의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GTM 징검다리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선교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라오스 선교 펀드 동지회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은 그냥 혼자 나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30기에 있는 기수들끼리 같이 쉐어링 하다가 뜻이 맞는 분들이 계시면은 하나의 선교회를 조직한다든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후원하면서 같이 동력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3년 동안에 우리 GPM 1호 선교사인 김성훈 한은실 선교사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선교지 탐방도 가고 그리고 선교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그런 전문인 선교에 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있는 그 삼각지대에 있는 트라이앵글에 있는 치앙라이에 이 센터가 있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배동석 장로님 6회에 졸업하신 캐피테 6회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6기. 이분들은 선교지에 필요한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교회 건축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된 도로라든지 아니면 믿는 자들의 그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수해주고 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 있는 팀들은 건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방면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 토목이 또 건축이 아니면 미끄럼 선교회가 필요하다면은 콜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분들이 전량 다 자비랑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건축과 관련된 이런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계 전문인 선교 우리 이창수 박미란 선교사님 시드 선교회에 소속도 되어 있고 우리 GPM에 소속도 되어 있습니다. 그 양계 기술을 가지고 필리핀이나 지금은 태국에서 양계 농장을 지어주고 그것이 하나의 선교 도구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혼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정영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음악 순회 선교로 한번 강의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선교주물관리지원센터 이것도 조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 삼는 필리핀 이언을 선교사 우리 GPM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선교, 교육 선교 한글을 공부해서 한글 교사 자격증을 한국에서 받아서 회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교수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뭐 최영택 선교사님, 강기철, 최영숙 선교사님 이승들입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 한글 사역, 한글 교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전문인 선교 플랫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쪽을 연락하시고 아니면 그쪽에 오셔서 또 강의도 특강도 한번 들으시고 또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 그리고 선교 그런 교수 사역이 필요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회 선교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시간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순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짐바브웨에 그 관광 엑스포를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내서 심사를 받아서 합격을 하고 그곳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우리 유남 근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안희정 근사님, 뭐 김윤 근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엑스포에 다 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선교의 그 아프리카 선교의 거점 도시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죠. 번아웃 되었을 때
그냥 선교사님들과 같이 여행만 다니는 거죠.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하고 모이는 것보다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사들과 같이 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멀티브릿지 선교회라 해서 고인미 지사님이 하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 사역, 이것도 하나 선교의 그런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333 운동이라는 것을 좀 벌이고 있는데 제가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인 선교를 좀 일깨우고 작은 교회도 미셔널 처치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333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농촌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농촌의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도시교회가 부흥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교회들이 너무 자립이 안 되고 힘든 상태입니다. 다 청년들이나 다 도시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들도 귀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30%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11조의 30%를 그 미자립 교회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서 30%를 이 미자립 교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33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 I am the church, 내가 교회이다.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당신의 이승이 바로 당신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이 미셔널 처치의 하나의 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도시교회에서만의 예배보다는 이런 시골교회, 농촌교회, 미자립교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런 동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과 네트워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송하고 난 뒤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또 뭐 선교 헌금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었죠. 소위 말하면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했지만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사한테 모든 것들을 다 맡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네트워크가 되고 줌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의 선교사들을 파송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선교지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늘나라에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철학 기도 시간이나 금요 기도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에 줌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 상태를 같이 공유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4차 산업 시대에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산업에서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옛날에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비쿼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게 어느 나라 말인가 할 정도로 전혀 인식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는 그냥 융합만 시켜 나가면 됩니다. 내가 IT를 몰라도, 내가 전자기술을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과 이거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융합을 시키면은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3D 프린터가 있잖아요. 전에는 치과에서 치공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인프라가 있어야만이 치아도 만들고 해서 그런 뭐랄까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선교지에 만약에 케냐에 있으면 케냐에다가 3D 프린터를 하나 주고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 모형에 맞는 그 치아를 3D 프린터로 프린팅하면은 치아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그대로 꼽으면은 되겠죠.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4차 산업 시대에는 로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도 한 건물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거기서 이렇게 공급해서 라인을 타고 오는데, 만약에 중앙 집중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석다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줌으로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뭐냐면은 한 건물 내에, 한 아파트 내에 전기를 자체 생산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2차 전지라든지 수소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본 것 중에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내에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에서 먹고 소비되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소화하도록 만드는 거죠. 생산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4차 산업의 그런 하나의 그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선교지에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전기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ESS라는 시스템만 갖다 주면은 전기가 생산되고 태양광 발전하고 ESS와 같이 묶어서 하나 생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로컬에 전기가 그냥 생산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왜 전기 자동차가 나왔는가 하면은 중앙 집중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해서 내한테 맞는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욕구 5단계 그 중에서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그것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서 자동차가 내가 디자인해 가지고 그냥 배터리하고 모터만 사고 이 타이어만 사면은 그러면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집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지만은 이런 집이 앞으로는 집이 아닙니다. 주문하면 그날 바로 주문이 되는 그런 나만의 집을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사우디나 뭐 이런 이런 쪽에 집 지을 때 그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집을 지으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그냥 조립만 시키면은 뭐 2, 3일 내에 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